wrath, my blood boils over like, oh God, here,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So have you ever felt betrayed? 'Cause enough is enough. I know there's no turning back. I'll do what it takes, I ain't making mistakes like that. And now that I'm gone, yeah, I know there's no turning back. 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일단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밖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지하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는 에스턴 마틴의 DBS 707 차량입니다. 에스턴 마틴과 마찬가지로 페라리도 그렇고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이런 슈퍼카 브랜드들이 최근 글로벌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SUV 선호 사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턴 마틴 역시도 페라리가 프로상게를 출시하고 람보르기니가 우루스를 출시했듯이 DBX라는 차량을 출시했는데 어떤 슈퍼카의 성능에 실용성을 더 한 스푼 더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DBX 707은 정말 707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고성능 모델, 최대 출력 707마력을 자랑하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럭셔리카, 프리미엄카라고 부르는 차들은 굉장히 리뷰를 많이 했지만 직접 주행하면서 리뷰한 적은 없잖아요. 이번에는 DBX 707 며칠 모셨죠? 맞아요. 며칠 몰았는데 사실 슈퍼카들을 직접 몰아보고 리뷰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라카는 그 차체가 워낙 낮아서 제가 엄두를 못 냈었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체가 SUV다 보니까 저도 좀 부담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였어서 실제로 며칠 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야도 확보가 잘 되고 차 높이도 낮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이 차는 좀 부담을 덜고 운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DBX 707도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 느껴지는 가운데 아직 저는 못 타봤기 때문에 빨리 동승석에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며칠 타보고 느낀 점은 진짜 예술은 예술이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가 시승할 차는 23년식이고 옵션이 추가되어서 가격이 무려 3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에스턴 마틴 DBX 707의 앰버서더로 박세리 님이 활동 중이시거든요. 전참시에 나와서 엄청 화제가 됐었다고 하네요. 이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스포츠스타로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에스턴 마틴이 앰버서더를 정말 품격을 올려줄 수 있는 분으로 잘 선정한 게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럼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에스턴 마틴 하면 떠오르는 그 베인 그릴과 함께하는 이 전면부의 형상이 그 스포츠카의 모습에서 SUV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밀리룩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베인 그릴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이 그릴의 모양을 따라서 본닛의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에스턴 마틴 저 엠블럼도 참 멋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유독 이 에스턴 마틴의 날개는 더 고급스럽고 희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솟은 보닛 쪽을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패여있는 구간에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멋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차량의 성능을 위해서 실제로 작동을 하는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포르쉐 디자인에서도 보실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 뭔가 스포츠카의 느낌을 물씬 느끼게끔 해주는 이 헤드램프가 이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열어보면 4.0 트윈터보 V8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8기통 엔진이 그 벤츠 AMG에 들어가는 그 엔진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차가 좀 독특한 점은 열릴 때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에 열린다는 점이에요. 다른 얘기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까지 한 번에 열리니까 이 부분을 긁으시면 보닛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DBX 707의 측면부입니다. 굉장히 큰 차임에도 일단 차체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위쪽으로 라인이 날렵하게 떨어지게끔 디자인이 돼 있는 차라서 옆에서 봤을 때도 스포티함이 잘 느껴지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크기가 23인치로 굉장히 큽니다. 차 자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이 큰 휠의 웅장함이 더 도드라지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캘리퍼는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골드 색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라서 고성능 차인 만큼 브레이크도 제동이 잘 걸리게끔 소재를 썼죠. 보시면 캐릭터 라인이 맨 위쪽, 앞쪽 보닛에서 이어지는 이쪽 라인이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끔 패여있는 듯한 느낌의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들어가 있는 정도가 꽤 커서 옆에서 봤을 때 더 날렵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도어 핸들을 보시면 플러스 타입으로 안쪽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시는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 에스턴 마틴 경우는 열었을 때 문이 그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열리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사실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낙 차체가 낮기 때문에 연석 같은 게 문을 열다가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이 차도 차체가 좀 더 높긴 하지만 살짝 위쪽으로 열리는 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DBX707 후면부인데요. 저는 뒷모습 디자인이 진짜 개성있고 멋지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램프 쪽이 전면부에 있었던 그 그릴 모양으로 동일하게 이런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볼륨감이 느껴지게끔 뾰족하게 튀어나오게끔 디자인을 해줬는데 이게 굉장히 멋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도 전면부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똑같이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좀 어두운 색상으로 에스턴 마틴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진짜 엄청난 배기량을 뿜을 것만 같은 여기 배기구가 양쪽에 2개씩 자리를 잡고 있고, 자, 이렇게 솟아있는 앞으로 빠져있는 스포일러 그리고 디퓨저까지 모든 디자인 하나하나가 뭐 멋도 좋지만 공기역학적인 유리함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열리나요? 아닌가 봐요. 자, DBX707 트렁크 공간입니다. 막 엄청 크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요. 근데 기존 이런 SUV가 가지고 있는 공간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파이거나 한 공간 없이 거의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고요. 이쪽으로는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고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실었을 때 골프백이 바로 실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대각선으로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면 뭐 절대 평상시에 쓰기에 부족한 공간은 아니겠죠? 구독, 좋아요. 네, DBX707 2열에 탔습니다. 와, 진짜 타자마자 모든 소재감에서 고급이 느껴지는 2열인데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은 다 가죽으로 덮여 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헤드레스트 쪽 포인트,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엠블럼 스티치까지 너무너무 디자인적으로도 이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앉아서 봤을 때 사실 이런 슈퍼카 브랜드들은 2열에서의 공간감을 크게 기대하고 타는 차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주먹을 쌓았을 때 3개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레그룸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헤드룸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위로 쌓았을 때 3개까지는 아니지만 2개 반 이상이 들어가는 넉넉한 헤드룸. 그래서 정말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타고 가실 수가 있는 2열입니다. 사실 스포츠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막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 2열에서 이 시트에 리클라인이 안 되는 점? 그런 점은 저는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트여있는 이 파노라믹 선루프, 2열 끝에서부터 1열 앞까지 전부 다 뚫려 있는데요. 굉장히 큰 통유리가 위쪽으로 나 있다 보니까 뭔가 개방감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2열입니다. 네, 1열에 탔는데요. 1열에서도 타자마자 와, 진짜 럭셔리한 가죽의 향연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거울 요 안쪽 소재까지도 전부 다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마감을 해뒀어요. 굉장히 독특한 게 여기예요. 여기가 시동 버튼이 있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기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조작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구석도 있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에스턴 마틴 시동을 켰는데 저는 이때부터 이 폰트부터 굉장히 벤츠랑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차가 실제로 벤츠의 엔진을 쓰고 있기도 하고 부품까지도 벤츠에서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구성이나 이런 UX 등도 벤츠와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아직 이 디스플레이에 터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 다이얼로 조작을 해야 하는 것도 제 차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터치가 안 되는 대신 공조나 관련한 버튼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은 오히려 저는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안 되고 USB로 연결을 해야만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USB를 꽂는 구간이 서랍 안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록박스의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작은 거 역시도 약간은 아쉽게 느껴지긴 하죠. 자, 이제 에스턴 마틴 DBX 707 주행 리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워낙 8기통 엔진의 차다 보니까 예열을 좀 시키려고 지금 시동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벤츠랑 아예 똑같아요.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친숙하긴 한데 요즘 벤츠는 이런 내장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쓸만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 에스턴 마틴 내비게이션은 쓸만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출발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버튼으로 누르는데 버튼이 너무 럭셔리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디단에 놓을 때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조금은 멀긴 합니다. 예쁜 차를 타려면 약간 감수해야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무선 카플레이가 안 돼서 일단 내장 내비게이션을 켰거든요. 요즘 볼 수 있는 그래픽이 아니라서 좀 이질감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비를 볼 수는 있습니다. 빠른 전기차 중에 뭐 환산했을 때 마력이 최대 뭐 600마력, 500마력 이런 차들도 타봤지만 707마력은 처음이란 말이죠. 700마력이 육박하는 차는 처음이라서 과연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약간 무서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너무 힘이 좋으니까 내가 까딱 잘못했다간 저기 가서 들이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 빨리는 못 몰겠더라고요. 이 차는 프레임레스 도어로 되어 있음에도 평상시 정숙성은 우수한 편인데 이렇게 고속으로 좀 진입을 할 때 엔진 소리는 크게 들리는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오토홀드를 밟아놓으면 진짜 조용해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와이퍼 소리뿐인데 보이세요, 와이퍼? 신기하죠? 와이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시각적으로 운전자가 잘 안 보는 곳이긴 해서 여기만 남기고 나머지가 깨끗이 닦이는 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디테일이긴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빼고 지금 자유로라서 비교적 시원시원하게 한 80km 이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의 힘이 막 느껴져요. 이런 도로를 주행할 때 또 이렇게 힘이 좋으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엄청 부드럽게 제동이 되게 잘 걸려요. 그게 기술이겠죠? 그리고 에스턴 마틴은 확실히 진짜 공도에서 보기 어려운 차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하차감? 이런 것도 제가 며칠 이 차를 타봤지만 빼놓을 수 없는 만족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벤츠의 9단 변속기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벤츠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변속 충격이 느껴져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훨씬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벤츠의 부품을 공유하고 있지만 훨씬 더 개선해서 만든 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로백이 3.3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그 힘이 실제로 체험해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차는 23인치 휠이라서 승차감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승차감이 떨어지는 것도 최대한 잘 보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느낌이 들고 코너를 돌거나 빨리 옆으로 차선을 변경했거나 했을 때도 롤린도 안 느껴지게 그 안티롤 시스템을 잘 장착한 것 같더라고요. 이 차가 마이바흐처럼 주행을 할 때 엄청 푹신한 매트리스 위를 달리는 느낌을 주는 건 아니지만 코너를 돌았다거나 아니면 차선을 빨리 바꿨다거나 했을 때도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나 그런 게 없이 롤링이 안 느껴지게끔 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차 같아요.
네, DBX707 주행을 마쳤는데요. 날씨 때문에 좀 이 매력을 다양하게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약간 이 차를 몰아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그런 차 같아요.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 품어볼 만한 드림카? 이 차의 매력을 저는 또 며칠 동안 느껴봤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차를 마음껏 주행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리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승기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슈퍼카 리뷰를 하게 되더라도 또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paint the sky